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여기는 서울 강남 벨뷰티아라입니다. 강남의 명물, 진정한 예식의 메카, 네, 성지. 네,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 메카라고 잘못 얘기하면 또 IS가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이사장님, 네. 이거 너무 좋네요. 그죠? 네. 우리 조합원. 전 두 번째입니다. 네. 우리 조합원께서 운영하시는 벨뷰티아라. 여기서 이제 결혼식도 많이 하시고요. 또 이혼식은 안 합니까? 이혼식도 좀 이벤트 상품을 한번 만드시면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냥 예식장이 아니고 네. 이게 소규모. 네. 이 정도면 뭐 규모 있는 소규모지. 결혼식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네. 같은데요. 말끔하고요. 아니 규모의 다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요즘 이제 결혼하는 결혼식을 올리는 수양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요즘 뭐 주례도 없더라고요. 네. 예. 줄에 없는 데도 있고 예. 이런 데는 이제 자기 그야말로 친한 주변의 지인들만 초대해서 결혼식을 한다. 작은 결혼식. 그런 개념의 결혼식장이라고 봐야죠. 맞죠? 네. 네. 벨뷰티아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특별히 이 벨뷰티아라를 통해서 많은 또 사랑이 꽃피고 또 새로운 가정이 출발을 하니까 더욱더 귀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사실 이 자리는 서울 남동부 지역 협의회 네. 창립 행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대의원도 뽑았고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게? 밥때가 되니까. 밥때가 되니까. 바로 옆에서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냄새도 납니다. 예. 자, 이사장님. 네. 지금 이 시각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가 열렸고요. 네. 당대표는 결국 무난하게. 네. 무난하게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요. 뭐 그래서 주류 언론들은 이전 투구 다 해가지고 또 맹비난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지원 의원이 문재인 의원에게 뭐 특별히 유감이 많아가지고 들이받았다기보다는 뭐 정치에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대표 선거에서 보였던 네. 그런 모습들은 과거 2007년도 그때 한나라당 네.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 즉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당시 후보로서 2007년도에 붙었던 것과 비교하면은 너무나 점잖은 예. 그런 대회였죠. 예. 과거 2007년에서 그야말로 이명박의 BBK 사건이라든지 BBK 사건을 터뜨린 게 야당이 아니라 사실은 박근혜 후보 진영일 그렇죠. 겁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여기 정윤회 밴드도 아까 있던데 정윤회 비서실장 그때 삼성동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예. 박근혜 대통령 그때 후보였죠. 후보의 이제 뒤치다거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삼성동 팀장에서 물러나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 그건 또한 야당에서 제기한 게 아니고 예. 이명박 후보 진영에서 제기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서로 간의 그 치부들이 네. 2007년 그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비하면은 예.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 경선은 그야말로 점잖음의 극치였죠. 그런데 예. 문제는 언론입니다. 역시. 하여튼 틈만 나면 서로 뭐 털뜯는다. 서로 뭐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수준 낮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출을 함으로써 사실 뭐 저희 그 조합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 야당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뭐 하고 있는지 잘 몰라. 그냥 신문에 나는 거 보고 그렇구나. 대부분 이제 우리가 자기 이야기처럼 떠드는 내용 중의 대부분이 이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특히 더 그러는데 TV에 나온 이야기 그리고 신문에 났던 제목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 의견인 것처럼 나옵니다. 결국은
언론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경선을 과도하게 이전투구로 묘사를 함으로써 야당에 대해서 정떨어지게 만들자는 예. 그런 전략을 구사했고 거기에 또 많은 분들이 넘어간 것도 사실이죠. 예. 예. 그래서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야당에 대해서 뭐 비판의 칼날을 들이댈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조중동을 비롯한 이런 주류 언론들, 특히 새누리당과 정치적 이익을 같이 하는 그런 언론들이 만든 프레임에 함께 넘어갈 필요는 없겠다.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프레임의 결과가 이런 겁니다. 야, 새누리당 나쁜 놈들이지만은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말 무능한 새끼들이야. 새정치민주연합을 개혁하지 않으면은 이런 정당에게 절대 표 안 줄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뭐 맞는 얘기긴 하죠. 새정치민주연합도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김한길 체제가 가졌던 이중대적인 면모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탈피하고, 정말 강한 야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줘야죠. 근데 그런 강한 야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려면은 지도부를 역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런 바뀐 지도부를 바꾸기 위해서 28 전당대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전당대회 지금 시작도 안 한, 지금은 이제 결말이 났습니다만은 막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별 볼 일 없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으로서는 절대 정권 교체하지 못한다. 이런 정당 지지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 결국은 말만 그럴듯하게 얘기했을 뿐이지 새누리당의 집권을 공고화하는 그런데 오히려 더 기여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예. 문재인 새 당대표 넘을 산이 많습니다. 넘을 산이 많은 게 아니라 예. 사실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된 것만 해도 예. 상당히 이게 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그 투표 방식 자체가 당권파적인 사람 말하자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른바 호남 이쪽이 유리하게 짜여져 있었어요. 권리당원 같은 경우도 비율로 보면은 호남이 46%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은 14%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박지원 그 후보가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예.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문재인 진영에서도 우리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현장 대의원 투표에서 이제 말하자면 표를 더 얻어서 역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야당이 뭔가 좀 경쟁력이 있고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사람을 당대표로 뽑으려면은 사실 그 당대표를 뽑는 방식 자체를 아주 전폭적으로 개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그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 예. 제가 쭉 살펴보니까 과거 김한길을 뽑았던 전당대회보다는 많이 진일보했지만은 예. 여전히 100%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예.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들에게 더 많은 그 가중치를 부여하는 권리당원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조합원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매달 일정액의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사람들이 권리당원이거든요. 예. 이제 근데 그게 그 당심을 표현하는 데는 뭐 좋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심을 표출하는 데는 약간 또 괴리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 이제 전당대회고 당 대표를 뽑는 것이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야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는 과거와는 좀 다른 모바일도 과감하게 도입하고 사실 이런 문제들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것은요. 이상하게도 이명박 대통령 집권 중후반 이후부터는 야당보다도 오히려 더 여당이 더 과감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건 정말 야당 지금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 당선은 새누리당이 역동성을 과시한 그런 측면이 있는 건데 문재인 당대표 이후에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2여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선명성을 드러낼 수 있을지.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선에서 맞붙은 경쟁 후보긴 하지만 뭐 문재인 대표의 스타일로 보나 뭘로 보나 과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은 흙탕물 튀기는 싸움 아닙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죠.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근데 우리가 느끼고 또
짐작하는 문재인 대표의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반듯해 보이고 고리타분하고 뭐 사람 좋아 보이고 이게 과연 야당의 어떤 선명성을 드러낼 그런 대표의 기질로서 부합한 것이냐 이런 의문은 있거든요. 늘. 그건 뭐 이제 결국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야당의 대표에게 요구되는 그런 리더십 그런 부분들을 문재인 대표가 이번 이제 당 대표를 맡고 있는 동안 구해내지 못한다면은 뭐 결국은 당 대표로서뿐만이 아니라 예. 대통령 후보로서도 탈락한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사실 그 문재인 후보 문재인 그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죠. 예. 당 대표는 내게 맡기고 당신은 대통령 후보는 하시오. 네. 대통령 후보가 당 대표를 맡아가지고 총선 앞서서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일도 많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야말로 요지부동이고 이게 오불 가는 그런 입장에 있는 새누리당을 상대로 정치를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뭐 하려고 당 대표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그런 뭐 박지원 의원의 주장일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의원을 아끼는 그런 사람들도 그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점에서 문재인 대표를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뭐 박지원 의원의 얘기대로 굳이 당대표 나갈 이유 없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지지도도 나오고 하니까 무난하게 사실 당내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지도가 폭삭 내려앉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쪽으로 슬슬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당내에는 없지만은 당 바깥에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도 서로 다투는 2강 이런 행세이기 때문에 사실 가만 앉아만 있어도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당대표에 나간다는 것은 위험 부담 안는 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재인 의원의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결국은 누군가가 리더십 있는 대표가 나와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고 당을 계획해서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지 않는다면은 누가 후보로 나와도 또 여당의 새로운 후보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당을 계획하는데 앞장서겠다. 그렇게 해서 당을 성공적으로 계획해내고 그래서 그런 공로로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대통령 후보가 될 필요가 없다. 이런 사실상 배수진을 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재인 의원이 갖고 있는 우리 통상적인 이미지 뭐 점잖고 신사고 좀 우유부단한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결이 좀 다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투사적인 기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물론 뭐 주류 언론들에게서는 뭐 말도 함부로 하고 뭐 이상한 그런 말하자면은 평가 절하를 당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점들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런 노무현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문재인 의원은 상당히 좀 약한 건 사실인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과 대결하는 이런 정당의 대표로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문재인 의원은 뭐 한 방에 가는 거죠. 뭐 앞서서 김한길하고 공동대표 하다가 한 방 간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안 씨라고. 예. 문재인 당대표 이후에 박지원 의원 탈당을 할 가능성은 있는지. 뭐 글쎄 뭐 전 없다고 봅니다. 박지원 의원이 그런 사람은 아니죠. 박지원 의원이 꼭 아니더라도 이른바 호남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의원들 특히 반노 비노 노선을 걷고 있는 이들의 그 집단적인 움직임은 없을까요?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제 아마 당분간은 뭐 간을 보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겁니다. 사실 제1야당의 틀을 벗어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다음 국회의원을 지망하는 이른바 당협위원장들은 다음 총선에서 자기가 어떤 당의 간판을 갖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이냐. 그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그겁니다. 누가 대통령 되고 하는 거는 부수적인 것이지, 1차적인 이제 목표는 이 당의 간판을 달고 과연 내가 당선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점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제1당인 새누리당과 제2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외하고는 희망을 주는 정당이 전무합니다. 예. 뭐 정의당이 지금 이제 개혁 정당으로 진보적인 정당으로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뭐 지지도 같은 거 보면 2 내지 3%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정동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진보 정당을 위한 모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잘 될 것인지는 미지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하나의 기득권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가 돼서 당을 뭐 탕평책을 쓰겠다고 했으니까 자기 자신들을 배제할 것이냐 아니면은 중요할 것이냐 이런 점들을 이제 간을 보다가 거취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당대표 체제라고 해서 지금까지 문재인을 비난해 왔던 사람들이 내일부로 빠이빠이 한다. 그럴 일은 없고요. 다만 이런 수는 있겠죠. 부산의 뭐 조경태 의원처럼 새누리당으로 간다면은 다음에 또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간판을 달고 거기에 뭔가 메리트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함부로 탈당 못합니다. 네. 조경태 의원이 탈당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탈당하지 않을 거라고 보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조경태 의원을 뭐 폐마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하는 게 아니라 조경태 의원은 새누리당이 그야말로 싹쓸이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 뭐 문재인 의원이 그때 대통령 후보급이었으니까 사상에서 됐다고는 하지만은 나머지는 거의 다 전멸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벌써 세 번째 국회의원 한 사람 아닙니까? 예. 그게 자기 능력으로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에다가 부산의 정서를 보면은 새정치민주연합보다는 새누리당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문재인 대표 뭐 내가 지금까지 문재인 있는 대로 씹었는데 그런 사람이 대표된 거 나 참을 수 없다. 나 탈당해서 새누리당 가겠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당선 가능성을 볼 때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함부로 탈당 못 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군소야당으로 출마한다는 게 사실 총선에서 얼마나 가시밭길이고 또 무엇보다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게 정당을 배경으로 하면 돈이 훨씬 적게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정 15%인가 이상 득표를 하면은 나중에 또 선거 자금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군소야당에 있을 때면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함부로 못 나가요. 그래서 그 문재인이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에서 도민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중동스러운 일종의 공갈이요, 협박이요, 협잡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선거를 앞둔 레토릭이다, 수사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 예. 그게 사실 뭐 서로 대표가 되기 위해서 싸움하는 마당에서 물론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어딘가 무슨 방송에 나와가지고 종편 방송에 나와서 했을 때 좀 정도가 지나친 그런 감은 있었죠. 그렇지만은 뭐 전당대회에서 서로 대표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 씹고 하는 것이야 늘 뭐 정치권에서 있는 일이고 또 정치권이 그래요. 이게 사실 보수 정당의 이제 특성인데 그리고 나서 저도 기자 생활할 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당내 경선 같은 거 하면 마치 잡아먹을 것처럼 욕하고 싸우고 하다가 선거 딱 끝나고 나면은 서로 깨안으면서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선거라서 한 얘기인데 너무 이렇게 아이 그럼 알아 이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기존 정치권의 분위기긴 한데 아마 저는 뭐 박지원 의원은 그런 방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번 당대표 임기가 이제 2년이죠. 그렇죠. 딱 2년 후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이 총선이고 2016년 4월이 총선일 총선이고. 테고, 그러니까 뭐 끝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2007년 2월까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대선 전에 이제 그만두게 되는 네. 거네요. 대선 전 1년 앞두고 그만둬야 될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 2016년 말쯤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확실히 2016년 총선 공천권을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임기가 보장된 면도 있고 또 올해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 선거에서 지더라도 뭐 책임질 일은 없을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문재인 대표의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되지 예. 못하느냐는 내년 총선의 결과가 얘기를 해준다고 저는 봅니다. 예. 당 대표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차기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물론 그 공천권을 문재인 의원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후보를 뭐 이렇게 찍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 공천심사위원회를 둬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공천권을 쥐고 흔들지 않겠다라고 또 뭐 누차례 또 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뭐 친노 패권 운운하면서 하도 그냥 떠들어대니까 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정말 당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훌륭한 후보들을 영입해서 공천하고 그걸 통해서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누르는 이게 사실은 진짜 지난한 과정 아닙니까? 예. 언론 환경이 좋기를 하나 그렇다고 또 지금 관건 법적으로는 못하게 돼 있지만은 지난번 국정원이나 혹은 군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에서도 보듯이 어떻게든 여당에게 유리한 그런 식의 이 간접적인 관건은 횡행할 것이 너무나 빤하고 이런 상황에서 선거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그 내년 총선이 결국은 문재인 체제에서 치러지는 내년 총선의 과정과 그 결과가 예. 문재인의 대통령 가능성과 바로 직결돼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나오지 말라고 말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당신 마탱이가 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동안은 내가 할 테니까 그런 얘기했죠. 근데 박지원 의원도 사실 상당한 정치력을 갖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지원 의원의 그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아니 이제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 총선에서 네. 결국에는 그 당을 진두할 그런 지도자는 새누리당은 김무성일 테고요. 근데 김무성은 또 차기 대선에 가장 관심이 많고 또 네. 본인 자체가 출마할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권 주자급 당대표와 대권 출마에 대한 그런 의지를 뚜렷이 하지 않고 있는 야당 대표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2012년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저쪽은 박근혜 비대위원장, 이쪽은 한명숙 당대표. 근데 이제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문재인 의원은 자신이 대통령에 도전하겠다, 도전하지 않겠다 네. 얘기할 필요도 없이 다음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 후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김무성 체제와 문재인 체제가 붙으면은 그야말로 진짜 네. 대결을 벌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선거의 결과가 예.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김무성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대선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대선과 무관하지 않은 총선이란 점이 상당히 주목되는데 그래도 2012년과는 다르게 총선은 2016년 4월이고 대선은 2017년 12월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한 달, 그건 정말 1년 같은 그런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 사이에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에서 만약에 진다면 그러면은 문재인 대표는 당연히 퇴조하게 될 것이고 대권 주자로서 네. 그러면 안철수, 박원순이 다시 떠오르게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한다면은 예. 아마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정계 은퇴를 하든 네. 아니면은 하여튼 대통령 후보로서는 이제 맛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게 당내에 문재인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은 네. 또 총선에서 썼다고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예. 근데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야권에서는 문재인 의원이 꼭 아니더라도 그럴 만한 후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이 박원순 서울시장 게다가 또 대선 앞두고 임기를 마치고 서울시장을 물러나게 됩니다. 이게 딱 맞는 거죠. 과거 이명박 때하고 비슷합니다. 이명박은 서울시장 물러나고 나서 바로 대선으로 직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환경이 이제 박원순 시장이 주어지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은 좀 맛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안철수 의원의 가장 최대 라이벌은 그 박원순이 아니라 문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문재인 대표가 총선 패배로 만약에 마탱이가 간다면은 예. 또다시 부상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 밖에도 이제 사실 야당의 단체장들 중에서 지금 가능성 있는 사람은 충남도지사를 하고 있는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또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지금 김무성 체제의 새누리당이긴 합니다만은 김무성이 저는 그렇게 계속 대세론을 행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그 서울시장을 이제 뺏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새누리당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시장만큼은 안 되더라도 경기지사 남경필이 있고 예. 그리고 제주지사 원희룡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맨날 그 항상 영원한 차세대였던 것은 이제 사실인데 예. 이제는 그야말로 자기의 앞날을 맡고 있었던 이명박 박근혜가 완전히 한 번씩 대통령하고 물러났으니까 예. 이번에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아주 저로의 찬스입니다. 그래서 김무성과 뭐 원희룡, 남경필 이런 새롭게 부상하는 사람들과의 이제 싸움 예. 이것마저도 만약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과 박원순에게 밀리면은 어쩔 수 없이 반기문을 영입하겠다는 이런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최고위원 얘기도 한번 해보죠.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식, 유승희 이렇게 됐네요. 네, 뭐 최고위원들은 뭐 성분을 제가 잘 모르니까 뭐라고 멘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네. 이제 정청래 의원이 2위로 당선된 것은 네. 뭐 상당히 의외다. 조직이 전혀 없는. 그렇죠. 오로지 아마 아까 국민 여론조사라든지 예, 일반 당원 여론조사. 여론조사에서 아마 높은 점수를 받아서 예. 2위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목희 의원이 또 거의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점들을 보면은 최고위원 체제가 과연 문재인 대표에게 꼭 유리하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명성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넓혀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당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좀 보수 색채가 강화될 그런 상황에서는 제동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보이고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비노적 색채가 강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의원이 압승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의 반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승용 의원이 얼마 전 인터뷰를 했는데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네. 비노 호남 주자가 1위 최고위원 돼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기 예언대로 됐네. 예. 네. 그 자기가 비노고 또 호남 출신이니까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자리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아마 또 전병헌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친노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아마 청와대에 평민당 이제 네. 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호남 당권파에 가까운 과거 예.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여튼 최고위원들은 문재인 대표에게 결코 썩 유리하지만은 않은 예. 그런 이제 구조라고 봐야 되는데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당 자체가 네. 현재 문재인 대표에게 그렇게 썩 좋은 여건은 못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을 개혁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에게 쏠리고 있는 호남 출신들의 우려 이런 점들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문재인 후의 순항을 가늠하는 또 다른 한 조사로 봐야 되겠죠. 예. 당의 야당으로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또 비노정서가 뭐 당 안에 엄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정치적을 발휘해서 당을 하나의 어떤 통합된 구조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당은 움직이지 않고 선거 캠프 혼자만 움직였다는 이런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야당이 네. 일종의 운명적인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재인 의원이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후보로 부상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당에서 자라온 인물이 아니고. 예. 그런 상태에서 당의 이제 전폭적인 협조를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네. 문재인 의원이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것도 그런 당으로서는 어떤 후보가 나와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예. 그래서 당을 계획해서 총선에서 이겨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당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누가 후보로 나오든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 예. 그게 이제 문재인 대표의 공약이었고 예. 그런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느냐가 결국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역시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네. 외부적인 환경도 문재인 의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환경이고요. 예. 내부적인 환경도 문재인 의원이 압승하지 못했다는 점, 예. 아슬아슬한 50%를 넘지 못했다는 예, 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예.
당 내부를 추스리는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고생길이 펼쳐졌습니다. 네. 문재인 새 당대표. 뭐 잘 되면 대통령이 되는 거고 안 되면 총선을 끝으로 아디오스 하는 예. 거죠. 예. 선거 레이스, 대선 레이스에 네. 이제 제일 먼저 뛰어든 여야 후보 가운데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으로 좀 활로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 토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국 조합원 협의체에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시간만 맞으면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조합원들과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